그 질문하신 거 있죠? 그래요. 거기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게 있죠? 그 시험 문제 볼 때 시기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세 가지겠습니다.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권 변동 시기가 언제냐?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접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관이 뭐예요? 형식적 심사하죠? 그 심사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자, 이게 시험 문제. 우리가 3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왔는데, 이 시기가 있는데. 그 물권 변동 시기는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뭐하고,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부를 표시하죠? 식별부를 표시하기,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이게 등기가 뭐예요? 완료 시점입니다. 완료 시점. 그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뭐 할 때 이거, 접수 받을 때부터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접수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이 전산 뭐예요?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클릭할 때 있죠? 요 저장할 때가 접수 시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따지냐? 실익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민법 판례 배우죠? 뭐라고? 이 대리냐 본인이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신청했고 그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그게 판례. 그럼 도대체 그 판례에서 자, 그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적법한 신청이다. 그 적법한 신청의 시기가 언제냐? 적법한 신청의 시기가. 그럼 시기를 따지려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접수 받았는데 그 접수가 언제냐?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하니까 그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돼요? 그거에 지금 그걸 죽더라도 꼭 클릭하는 거 보고 죽어라. 그 얘기 지금. 그 시기를 따지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세요. 그거 왜 등기를 완료되는 완료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기록만 하면 완료되는 게 아니라는 게 뭐까지 식별부를 표시해야 이제 완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취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하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취하를 하냐면 등기가 뭐 하기 전까지. 완료 전까지. 그럼 완료 전까지가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뭐 하기 전까지니까 식별부를 표시하기 전까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물권 변동 시기는 일단 앞에 전 단계가 뭐가 되고 완료를 일단 완료가 안 하면 뭐예요? 완료가 안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이거? 안 생깁니다. 완료가 된 다음에 1차 요건이 완료가 된 다음에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 시 요 접수 받은 날짜가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날짜고 순수하게 뭐예요? 이걸 따진 이 접수 시기를 따지는 실익은 뭐에 있다고? 대리인과 본인은 죽더라도 언제 죽으라고 저장하는 거 보고 죽으라. 그러면 자 심사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심사는 받을 때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심사한다고? 기록할 때 등기부에 뭐 할 때 이렇게 기록할 때 심사를 해요. 기록할 때. 그죠? 근데 이걸 따지는 실익은 또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각하를 한다 그랬죠? 등기를 각한다 그랬죠? 각하를 언제 하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할 때? 기록을 할 때 서류가 미비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각하에. 각하의 정확한 뜻이 뭐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이고 기록하는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각하의 기본 뜻이에요. 이 구별 실익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다는 모르더라도 이거 왜 판례는 그냥 뭐예요?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판례가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는 뭐라고 유효하다는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기억할 사항은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단 뭐예요? 물권 변동은 완료하면 물권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언제 생긴다고? 접수 시부터. 그래서 이 접수받은 날짜가 나중에 뭐예요? 토지대장 가죠? 토지대장에 뭐예요? 토지대장에 보게 되면 소유권을 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인과 날짜 쓰죠? 그 대장의 그 소유권이 변경한 날짜가 무슨 날짜예요? 이 접수받은 날짜가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서 그 저번에 물어보신 그 문제 저기가 하나는 뭐예요? 접수받은 거하고 하나는 뭐예요? 물권 변동 이게 이제 요 물권 변동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이거. 등기가 일단 완료가 안 되면 이 전산적인 식으로 이 식별부를 표시 안 하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이 썼잖아 이거. 사람이 썼으니까 그 날인을 안 하더라도 등기관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줬어요. 등기필증을. 근데 지금은 뭘 안 하면 식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엔터 딱 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등기필 정보가 나오지. 전산 처리 그 절차상 이걸 안 하면 뭐예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학원 또 시험 문제 보니까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문제 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예요? 꼭 뭐라고 이거 완료까지 해야지만이
완료하는데 언제 완료한지 모르니까 정확한 날짜는 언제라고 이제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하는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뭐예요? 물권면이 생긴다. 접수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뭐 할 때다? 저장할 때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8페이지에 신청서 필요한 서면 나오죠? 그래서 누가 하고 이 갑이란 사람하고 우리란 사람하고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뭐예요? 매매 계약을 뭐예요? 체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자, 국가기관은 절대 뭐예요? 그 민법이 아닌 한은 항상 뭐예요? 항상 서면주의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법 사인과 사인 간에는 뭐예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모든 뭐예요? 국가기관의 절차법은 항상 뭐라고? 서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뭘 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냅니다. 뭐라고? 자, 신청서라고 하는 걸 제출한다. 신청서라고. 자, 신청서 제출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전등기 신청서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뭘 보고 자, 신청서 보고 등기부에 뭘 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이제 보고 있어요. 소유권 운전등기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 신청서가 뭐예요? 신청서에는 항상 우리가 이 부동산 표시는 모든 등기의 기본이에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에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하든 소유권에 이전 등기 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뭐예요? 뭐 하든 항상 뭐예요? 내가 보존 등기하는 부동산, 내가 파는 부동산,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표시는 가장 기본이고 거기다 뭐라고? 등기 목적을 써야 되고 등기 원인을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인청이라면 의무자하고 누굴 쓰는 거이고 권리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만약에 매매라고 썼어요. 그 등기관이 뭐예요? 이 매매를 보고 등기부에 써야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은지 등기관이 모르니까 이 등기부에 뭐라고 써야 되니까 이전 등기 매매라고 쓰려면 이 매매 계약을 맺는 거 뭘 첨부하라는 얘기니까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라. 왜? 여기다가는 매매라고 써놓고 증여 계약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내라는 얘기고 이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뭐예요? 원인 행위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원인 증서, 원인 정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그 원인 정보는 뭐예요? 원인 정보는 자 뭐예요? 계약서도 있고 판결서도 있고 자 우리가 뭐예요? 예컨대 가족관계 등록부도 있고 상속 같은 경우 있죠? 그게 다 원인 증서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 증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의무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 이 주소지 씁니다. 네, 인감도장 찍습니다. 인감도장은 앞에서 찍어도 되고 뒷면에다 찍어도 되고 인감도장 찍고 그 다음에 권리자 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권리자는 뭐예요? 아무도나 찍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인감도장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무슨 의사를 처분 의사 있죠? 이 처분 의사를 알고 싶은데 이 의사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내라는 얘기니까 서류 내라 서류. 그래서 우리는 등기관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니까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를 밝게 쓰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의사는 뭐예요? 뭘 통해서 요 신청서 뒷면을 보면 신청서 뒷면을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맞췄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뭘 받았다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거기 그 30페이지 보시면 뒤에 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인가? 아니구나. 40페이지인가? 40페이지 40. 그 40페이지 보시면 그 40페이지에 거기 등기를 마치면 뭐예요? 등기관이 뭘 작성해 줘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작성해 줍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필 정보 및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정해놨죠? 그럼 등기필 정보는 본인이 직접 출석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아니면 대리인 시킨 거죠? 법무사? 그러면 뭘 준다고 얘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대의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경우도 있죠? 그럼 본인이 안 갔죠? 본인이 안 갔으면 뭘 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준다. 이렇게 제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받았으면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자, 이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자, 뭐가 보이냐면 이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자 이름하고 그 주소 아래 뭐가 있다고?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1102 다시 나오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스티커 부착기 준서 있죠? 그 스티커를 떼어보면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일련 번호하고 그 WTDI 일련 번호 있죠? 그거하고 비밀번호가 50개 있어요. 그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를, 맨 처음 거 하나를, 하나를, 어디에? 이 신청서 뒷면에 보면, 이 뒷면에 중간쯤에 등기필 정보를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29페이지에, 그 29페이지에 거기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는 앞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라고? 그게 뒷면입니다. 그 뒷면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의무자의 뭘 쓰라고 이거 등기필 정보 내용을 쓰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일련번호는 누구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등기관 있죠? 두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그걸 확인해 보면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하게 되면 아하 이 사람은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지금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 부실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거 하나만 뭐예요? 그거 하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특히 소유권자니까 왜? 당연히 뭐예요? 이 의무자가 소유권자면 이 사람이 부실 등기가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갑이니까 이 사람이 뭘 찍었으니까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뭐하고 지금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내용을 제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가 인감도장 찍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뭘 첨부하라는 게니까 인감유명을 첨부해서 등기관이 이 도장과 이 도장을 뭐 해보겠다는 게 이거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자신 있게 여기다 뭐라고 이전 등기 의뢰라 쓰죠? 그 이 등기가 뭐예요? 진정한 등기다. 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니까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이 옛날에는 거의 매년 나다시피 했는데 요즘 한 10년 전부터는 이게 뜸해졌어요. 특히 5년 전부터는 거의 이 종합적인 다음 중 등기필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법원집 같은 문제는 계속 나와요. 중요하니까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가 12문제이다 보니까 지적이 12문제하고 등기가 12문제 보니까 그 12문제 이 인감명을 하나로 활용하게 뭐한지 그냥 뭐하고 관련돼서 싼 등기와 관련돼서 다음 중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증 그런 데 관련해서 한 줄 나오고 그래 한 줄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니까 중요하니까 이해는 해두셔야 돼. 뭐하고 등기별 정보하고 인감료 이건 이제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신청서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다음 중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문제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답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신청서에 반드시 뭐가 있고 이 필요적 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임의적 사항이 있다.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등기의 공통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 원인 있죠? 의무자 권리자 이런 거 쓰는 거 기본이에요. 근데 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그 저당권과 근저당권만의 만의 그 필요적 사항은 자 당연히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하게 되면 자, 목적범위 있죠? 목적범위 이런 식으로 그건 그 지상권만의 저당권만의 필요적 사항이고 여기선 총론 사항이니까 모든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쓰라고 이거 부동산 표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임의적 사항이 답인데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약정이나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이게 뭐라고 이거 이게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약정 특약은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상권의 치료라든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죠. 여하튼간에 존속기간은 무조건 존속기간은 다 뭐라고 이거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속기간은 다 뭐라고 임의적이다. 존속기간 임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근저당권 있죠. 이 근저당권 등기할 때 임의적으로 존속기간 이 근저당권 할 때 존속기간을 임의적으로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근저당 등기할 때. 이 존속기간은 대체 어디서 많이 존속기간이 나와요? 용익물권 할 때 그렇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고 그죠? 환매권은 환매기간이고. 근데 이 근저당권도 이것도 이 존속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이 근저당권은 결산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결산기란 말은 시험 문제 지문에 잘 안 씁니다. 결산기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존속기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질문을 왜 안 해?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물어보면 모르는데 질문 안 해. 그래서 하여튼 존속기간은 뭐라고?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무조건 존속기간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다, 존속기간. 그래서 필요적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이 일단 뭐라고? 약정, 특약, 치료 뭐라고? 존속기간.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뭐예요? 또,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한 번 나왔던 게 뭐예요? 구분 건물의 소재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거기 28페이지에 거기 부동산 표시 나오죠? 부동산 표시에 그 세 번째 칸에 구분 건물의 소재 지번은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구분 건물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29페이지에 신청서 보게 되면, 그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할 때, 1동 건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100. 자, 집어쓰죠? 근데,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자, 전유 부분은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이 구분 건물이니까. 전유 부분 표시 쓸 때는 그냥 건물 번호 1동에 10, 2호라고 그렇게만 써요. 거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쓴다. 어차피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1동 건물 내부에 있는 거니까 굳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중복해서 소재 지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 잊지 말 것은, 하여튼 죽을 때까지 잊지 말 것은 뭐예요? 등기부에는 뭐가 없다?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합유 지분은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여튼 등기법 시험 보다가 뭐 합유 지분 얘기 나오면 합유 지분의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절대 뭐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합유는 지분을 쓰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9페이지 그래서 거기 임의적 사항 뭐라고 판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공유물 특약 약정. 그 다음에 거기 존속기간 지료 나오죠? 그래요. 저당권의 변제기, 이자 같은 거. 이건 임의적이고, 임의적 사항은 약정이 있으면 쓰는데, 자, 기재가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원인 정보, 이것도 가끔가다 문제 나오는데, 등기원인 정보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개판 소유는 뭘 받아야 된다고? 개판 소유는 뭐예요? 개판 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민받는다. 이 거민제도 있죠? 거민제도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개판 소유는 거민받는다. 요건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전 등기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아니면 가등기 한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네. 이게, 머리도 이렇게 또, 아니, 그 더울 때는 머리 안 자르고, 왜 갑자기 이제 가을 되니까,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 하여튼 신림동 파이팅. 자, 여튼간에,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원인 정보에서 뭐 여자고 개판 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민받는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낸다 그랬는데 만약에 갑가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등기 원인 뭐가 있고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인이 만약에 매매예요. 매매고 매매다. 자, 근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자, 이 원인서를 매매 계약서를 만약에 제출을 한다 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럼 두 사람이 당연히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고 자, 그럼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러 가기 전에 어디에 시청 들려갖고 부동산 뭐라고 이거?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서 실거래 금액을 하라. 그 예외를 두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 지금 현재 2017년 아무리 현재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 안 해주죠? 그럼 할 수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래서 단독으로 뭘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판결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하게 됐다? 이전 등기하게 됐다. 이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꼭 받습니다. 현재도 그렇다니.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민을 받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죠? 그 예외가 두 가지다. 그 예외는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서 볼 사항이 이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에서 허가서 받았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뭘 받았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으면 뭘 받은 걸로 거민 받는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외우고 개판 소유는 거민 받는다. 개판 소위 무슨 등기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말소 등기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등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이에요. 계약. 그 계약이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연등기 할 때 원인 행위가 있죠? 자, 원인 행위 매매 빼놓고 매매는 계약이니까 매매 빼놓고 뭐예요? 유증, 상속, 수용,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명이 나오죠? 그런 건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취득시효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딱 멀리서 찾으면 안 돼. 그냥 딱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런 건 계약이 아니구나. 아무리 이전 등기 한다 하더라도 뭘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공매 경매는 안 해오겠죠?
공매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그거 당연히 공매 경매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 등기 원인 증서에서 꼭 기억할 사항은 자 그 등기 원인 증서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뭐만 개판 소위 그죠? 개판 소위만 기억하자. 그 다음에 거기 매매 목록 얘기 나오는데 자 의존등기 할 때도 다시 보겠지만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지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몇 개를 하더라도 1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뭘 첨부한다고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보셨죠.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 그 등기표 정보 나오죠? 거기 좀 별표 두시고 등기표 정보하고 그 등기표 정보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느냐 안 내느냐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내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뭐로 하는 거이고 공도로 등기할 때는 뭐예요? 등기표 정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더도 말고 든도 말고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유증. 하나는 뭐예요? 유증. 또 하나는 뭐라고? 권리변경 등기. 권리변경 등기. 그 두 가지만 기억하라니까. 더 만약에 나는 더 기억하고 싶다 하게 되면 뭐예요? 하여튼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뭐 그런 사항도 기억하든가. 여튼 두 가지만 꼭 기억합니다. 유증하고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 그 유증하고 권리변경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뭐는 유증하고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뭐로 하니까? 공도로 하니까. 뭘 내라는 거니까. 등기표 정보 내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안 내는 건 단독인데, 자,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근데 누구는 내야 돼요? 승소한 의무자는 내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외자고 이거. 승무는 낸다. 누구 낸다고? 승무는 낸다. 승소한 의무자는 낸다. 자, 승무는 내나 누구는 안 낸다고? 보상부. 명판관은 안 낸다. 보상부 명판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나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이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게 바로 뭐예요? 표시 변경은 단독이니까 안 내고 권리자가 판결받고 하는 거 안 내고 관공서 안 내겠죠? 안 낸다. 그래서 하여튼 승무는 내나 누구는 안 낸다고 보상부, 명판관 안 낸다. 단독이다 안 낸다.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표 정보가 뭐가 됐어 이거? 몇이 됐죠? 그 몇이 됐으면 재교부 안 된다 그랬고 소유권자 두 사람의 그 보증서 같은 제도도 없다 그랬어. 오로지 몇 가지만 있는 거 이거. 몇이 됐으면. 방법 몇 가지라고? 3가지만 있다. 그 3가지가 뭔데? 본인이나 뭐예요? 본인 또는 본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누가 법정 대리인 있죠? 이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을 했어. 출석을 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뭐예요?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하는 뭐예요? 확인 뭐예요?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자 어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어디 가서 변호사나 뭐예요? 법무사가 대리인 경우에 그죠? 대리인 경우에는 찾아가서 법무사를 찾아가면 아직도 파주는 5만 원일 겁니다. 얼마? 5만 원. 뭘 받으라고 이거? 5만 원 주고 확인 정보를 받습니다. 확인 정보. 확인 정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중사무실 가면 되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법원에만 있죠? 법원 가면 많이 법원 앞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법원. 근데 생각보다 친절하진 않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막 어서오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바빠갖고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뭐예요? 저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만이 저기 하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면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가서 사람이 없는 데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가면 저희 대우도 안 받아요. 희한하게. 아주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지 저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일이 뭐예요? 복잡한 다툼이 있어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잘못 물어보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지 그런지,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데 가면 좋습니다. 얼마라고? 5만원 주고 뭘 받으라고? 확인 정보 받습니다. 확인 정보.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임의 대리인일 때는, 자,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뭘 받아서, 이 신청서 있죠? 이런 거. 여기다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공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은 공증부본을 제출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자 그랬어요. 뭐라고? 안 외우시려면 자주 뭐라 그랬어요? 자, 증인석을 뭐라고? 조서하라. 이렇게. 확인서, 증인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증인석 조서하라. 그래서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관은 안 된다. 몇일 했으면 증인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률도 별표 두시고. 자, 인감률도 별표 두시고. 자, 인감률을 왜 저기 하냐면, 인감률은 요즘 뭐예요? 인감률하고 대치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 서명 확인제도라는 게 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 프랜카드도 걸려있고,
이제 인감명이 이제 아니라 이제 인감도장이 아니라 본인 뭐라고 이거 사인을 뭐예요? 뭐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인감명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 따시고 이제 그 사무실 내고 사업하시려면 이제 본인의 뭘 만들어야 돼 이제. 본인도 인감명 그거 만드시고 그래야 돼요. 괜히 또 쓸데없이 돈 들어가면서 무슨 상아뿔 그래갖고 뭐 무슨 도장 판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본인 뭐로 하는 게 나아요. 이거. 그냥 사인으로 하세요. 사인으로 뭐 사인하고 뭐 그냥 일부러 갖고 먹고 뭐 10몇만 원 주고 뭐예요. 상아뿔 없는 데도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인감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자 있어요. 뭐라고 인감이라고 하는 아이는 인감이라는 남자아이가 뭐야? 아름다운 여인 누구하고 이거 소유하고 자 저 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도 봤지만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현재 소유권자 있죠?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보존등기 마치고 바다 매립하고 신축 건물 져서 보존등기 마치면 얘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등기가 완료했다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랬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집을 팔 때는 이전 등기 팔죠? 팔려면 얘는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의무자는 무조건 뭘 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냅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소유권자니까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 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무슨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 제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여기다 안 썼지만 만약에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 할 때도 이전 등기 가등기 해줄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 할 때도 가등기 할 때 인감증명 내냐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조카한테 해주는 거죠?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요. 가등기 할 때도 뭘 내는 거 이거 인감증명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뭐예요?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돼갖고 그 이전 등기를 뭐예요? 말소하는 것도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말소 등기 얘가 의무자인데 아니죠?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건 뭐라고 써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때도 말소 등기 할 때도 이 소유권을 말소할 때도 이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요. 한번 이해는 하고 가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현재 소유권자가 뭐예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예요? 1번 자 물건이 아닌 거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이 아닌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 임차권이든 하여튼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정을 한다. 설정하죠? 자 그럼 이렇게 저 세상을 뭐 할 때 설정할 때도 누가 의무자예요 이거?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 내라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제.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라니 갑을병. 이 사람은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 그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 등기 마치면 이 사람한테도 뭘 주는 거예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무조건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가면 보존 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를 하든 설정 등기 하든 명의가 올라가죠. 명의가 올라가면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뭐예요? 설정 이 세 가지가 아닌 뭐 예컨대 변경 등기 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소멸을 자 표제비는 몇 시니까 표제비는 빼고 자 갑불구에 뭐예요? 말소 등기 한다든가 이건 뭐예요? 고치는 거죠? 이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일부를 뭐 하는 거니까 고치고 없애는 거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등기필 정보 등기를 마쳤다고 하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줄지는 모르지만 항상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올라간 사람? 명의가 올라가고 직접 온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등기필 정보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권리자가 됐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뭐하고 뭐 할 때 병말이 그죠? 말소 등기하고 뭐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라는 거죠. 그 의무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 보면 너는 소유권자도 아니니까 뭐만 내라는 얘기니까 네가 돈을 받았는지 나는 못 받다. 그래 네가 돈을 받고 나서 이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야 지금? 말소 등기를 하려면 말소 등기 하려면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네가 의무자일 때는 네 의사를 네가 돈 갚고 네 권리를 말소시키는 의사를 뭐예요? 밝혀달라.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의무자는 반드시 뭘 내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빌 정보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소유권자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등기빌 정보만 내지 말고 모두 내달라는 얘기니까 인감인증도 내달라. 그런 취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등기빌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 등기빌 정보가 뭐가 됐어요? 이거 멸시됐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문에 자 자주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 대신에 그 멸시됐으면 뭐예요? 멸시됐으면 방법이 몇 가지라 했어요? 이 세 가지죠. 근데 이건 본인이 온 거죠. 본인이 출석했으니까. 그 본인이 와서 신분증 제시하고 조서 작성하면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뭐예요? 의사 확인이 됐죠. 근데 이건 누구 보낸 거예요 지금? 이 확인 제도는 뭐예요? 공중부문 확인 제도는 대리인 보낸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뭐예요? 멸시돼서 본인이 온 게 아니라 자 본인이 뭐 했으면 본인이 출석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인감명을 내라는 얘기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가 없다는 게 본인이 왔으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당이 뭐라고 이거 확인 정보라든가 뭐예요? 공중은 공중부문 낸 것은 누구 보낸 거 이건? 대리인 보낸 거니까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한테는 뭐예요? 의사 확인이 안 되니까 얘한테 대리인 보낼 때 모두 딸려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같이 보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확인 정보. 요 지문이 시험 문제 답으로 최근에 자주 등장하니까 잘 기억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말이 아니고 자 병이 뭐예요? 등기비 정보를 뭐 했을 때 멸실해서 누구 보낼 때는 대리인 보낼 때는 멸실해서 뭘 보낼 때는 대리인 보낼 때는 뭘 보내라고 인감명도 같이 보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 소가말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등기. 소가말은 뭐예요? 자 뭐해서 협상해서 자 인감명을 뭐예요? 제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가등기 말소등기. 다른 가등기는 안 돼요. 소유권의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업자가 되셔갖고 자 투기 목적으로 갑하고 계약을 맺고 등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왜? 누구 모아야 되니까. 자 또 왜? 투자자 모아야 되니까. 근데 갑이 자꾸만 뭐 해가라고. 등기해가라고 자꾸만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를 만약에 해준다는 게 이거 가등기. 가등기 자꾸만 자주 하면 안 돼요. 이 가등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 여기 바로 옆집 있죠 여기. 세무서. 세무서로 가요 가등기 하면. 가등기 자주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지 옵니다. 왜 기한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등기를 자주 하시냐고. 그 나중에 뭐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업자들은 가등기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을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항상 가등기 하면 어디로 간다고? 세무서가 소유권의 가등기를. 그래서 이 소유권의 가등기는 뭐예요? 만약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도대체 소유권의 가등기까지 해놓고 나서 왜 말소하는지 네 의사를 알고 싶다.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 무슨 가등기를 말소할 때? 소유권의 가등기만 그래요. 지상권의 가등기는 필요 없어요. 무슨 가등기만 그렇다고?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뭘 내라고? 인감 내라. 이거 협의상속이에요. 협의상속. 뭐라고 이거? 협의상속. 이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취득시효를 시효취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듯이 아버지가 남겨준 무슨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 자식 간에 뭐 하자고 이거 분할해서 나눠 갖자고 뭐예요. 그 상속 재산 뭐예요. 분할. 자, 분할해서 나눠 갖자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협의를 했다. 그죠? 이게 뒤집어서 짧게 읽으면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협의상속 이렇게 얘기한다. 협의상속. 그래서 소가 말은 뭐예요? 협상에서 뭐예요? 협의상속은 뭐예요? 뭐하지만 제출하지만 똑같죠 이거. 자,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 공통점이 누가 내는 게 공통점이니까? 의무자가 내는 게 공통점이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보상부 뭐라고? 명판가는 뭐예요? 명판가는 공증받아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이나 상속,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판결서 있죠? 관공서가 의무자라면 굳이 뭘 내지 않는다는 게 인감료 안 되는데 특히 뭐예요? 자 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라든가 자 이 협의분할 상속기서 있죠? 이 협의서 이런 거에다가 공증을 받으면 공증받죠? 공증받으면 굳이 뭐예요? 굳이 그냥 가져가서 공증이나 찍어달라 그러면 뭐 자기네 돈 벌라 그러는지 자기네가 또 변호사 사무실 있죠? 공증 자기네들이 서류를 작성해. 그래서 막 이 정도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왜냐면 그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돈을 좀 더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예요? 뭘 받고 공증받죠? 하여튼 인감명 문제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뭘 안 된다고 이거 인감명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인감명.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31페이지에 의인하고 제출재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할 때.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자, 등기필 정보를 뭐해서, 분실해서. 거기 확인 정보와 공증부분 동그라미 치시고, 확인 정보와 공증부분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쪼로 쫙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누구? 대리인 보냈다. 누구라고 이게? 대리인 보냈다. 대리인 보냈다면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협의 분할 상속 등기하죠?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용 필요하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제출 방법 나오는데, 그 제출 방법에, 자, 일단 뭐예요? 거기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인 경우에 나오죠? 그 대표자의 인감명이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당연히 뭐예요? 자,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명이고. 그 법정 대리인 나오죠?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 나오면 법정 대리인 누구 거내라고? 법정 대리인 거예요. 누구 게 아니란 얘기니까. 본인 게 아니다. 본인 게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인 경우, 자, 니네 나라에 인감명 법이 없다면 우리나라 거 내든가, 아니면 니네 나라 거 내든가, 그렇고. 제외국민 나오죠? 이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채무 주소지 등록지 인감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치잖죠. 자, 다음 중 등기 절차상 이 제외국민과 외국인이 뭐예요? 외국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뭐예요? 옳은 사항을 골라라, 뭐 틀린 사항을 골라라. 이제 법무사 같은 문제 그렇게 틀린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제외국민과 뭐예요? 제외국민이 연관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외국민이 연관된 게, 제외국민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오면 뭘 해야 돼요? 등록 번호 증명서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뭐가 나와요, 이거? 인감증명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증명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증명.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이 제외국민과 등록번호는 뭐예요? 이 중에서 같은 게 있어요? 부여하는 게 같은 게 있냐고. 제외국민과 외국인이 부여하는 게, 이게 부여하는 기관이나 이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나와서, 제외국민과 이렇게 외국인 나왔는데, 뭘 앞에 써놓고 등록하는 부여기관이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다 틀려, 이거는. 뭐하고 뭐 다 틀리라고? 제외국민과 외국인은 다 틀립니다. 이 등록번호는 외국인은 뭐라고? 지방출입국 뭐예요? 자,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해요. 그 제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할 것 같아요? 대법원 소대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 여튼간에 외우기 싫으면 같다고 틀리다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자, 인감명 외워야 된다. 인감명. 자, 제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최후 주소지 있죠? 그래서 최후 주소지 호적 있죠? 호적이란 말이 없어졌죠? 그 호적이란 말이 없앤 사람이 그 한명숙 씨라고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 나오신 분 있죠? 그분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오로지 뭐예요? 한일이라고 하는 건 못 분이 없다고 호적으로 썼다는 거. 훌륭한 분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신장, 호적 있어갖고 막 그게 족쇄를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여성의 신장이어서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인감명은 제외국민은 뭐라고?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뭐예요? 자, 등록지 인감명. 그죠? 근데 외국인은 니네 나라에 뭐가 있으면 인감명법이 있으면 니네 나라 거 내고, 니네 나라에 인감명법이 없으면 누구 거 내라고? 우리나라 냅니다. 이거 서로 틀려요. 서로 틀리니까. 주소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신경 쓸 거고. 자, 서로 틀리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미천부가 나왔죠? 보존등기, 상속등기, 부동산 표시명등기. 자, 보상부, 명판관. 관공서도 뭐예요?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위 제출대상 중 합필시 소유자 확인서면 용익물권자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를 뭐 하는데, 이 분할을 하는데, 요만큼의 뭐예요? 요만큼의 누가 있어요? 용익물권자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요만큼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뭐예요? 요만큼 분할하죠? 그럼 이 사람한테 피해를 보죠?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되죠? 동의. 그 동의 받으면 이 동의서에 뭘 찍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인감증. 자, 인감증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 분할 합병 시 인감용, 이렇게 용익물권자의 인감용 받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동의서에다가 뭘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굳이 뭐예요? 협의상속 있죠? 분할 협의서 있죠? 거기다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용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머릿속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인감용 문제가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뭘 안 낸다고? 인감능력을 낼 필요 없다. 그렇게 세세까지 외울 거 없어. 그냥 내가 인감력 문제를 푸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없다야. 인감력 뭐라고? 없다. 이제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고? 자, 소가말은 협상에서 제출하지만 보상부, 명판반은 뭘 받아서? 공증받아서 안 낸다. 공증받아서 안 낸다. 공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X다. 자, 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의 기간, 아까 뭐요? 구급시험에 구급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인감력 이게 답으로 나왔죠? 사용연구 나왔는데 물론 3개월이고. 자, 매도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매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고 중간 세약 등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인감률 내야 되죠? 이 갑의 인감률을 보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직원이 물어봅니다. 무슨 용도로 인감률을 떼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 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매도형 인감률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매도형 인감률 중간에 뭐라고? 이 중간에 이 사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뭘 쓰게끔 돼 있어요. 주소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이런 인감률을 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업자죠? 그럼 갑한테 전화 옵니다. 갑 매도인 선생님 안 바쁘시면 내가 요구하는 사람 이름으로 인감률 하나 다시 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친절하게 띄워줘야 돼요. 니네 잘하라고 띄워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중간생활 등기 하겠다. 그런 개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매도형 인감률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뭐예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오로지 매매라면 무조건 무슨 인감률 내야 돼요? 매도형 인감률 내라는 거죠. 그죠? 그 이외라면 그냥 몇 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3개월째만 내면 되니까. 아까 그 답에서 봤지만 가등기 신청할 때 뭘 근저당 설정 등기 인감률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1차지 않다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그 33페이지에 제3자의 동의선언 가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가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게 이제 뭐예요? 거기 두 번째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왔죠? 그게 우리가 30년 동안 딱 3번 나왔습니다. 답은 또 똑같아요. 뭐하고 상속과 취득시효는 뭐예요? 낸다 안 낸다? 안 내. 왜? 상속은 아버지 사망하시죠? 아버지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뭘 갖고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다고?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를.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은 뭐예요? 그냥 등기 안 해도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뭘 취득했어요? 농지 상속받아갖고. 그죠? 그럼 왜 상속 등기 하냐면 처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농지를 뭐 할 때 내라고? 취득할 때 내라고. 그죠? 안 맞죠? 상속은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건데 취득할 때 내라 했으니까. 그럼 취득시효는 남이 딱 20년 동안 뭐 한 사람이에요? 점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 20년 동안 농지에서 뭐 했어요? 농사졌죠? 그래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되면 답인데 요즘 가끔가다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했어요. 그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물 분할하면 농지를 뭐 한 거니까 농지를 분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니까 농사꾼이니까 내 안 내 그건. 낼 필요 없어요. 그래요. 낼 필요 없으니까 두 가지나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두 가지나. 뭐하고 뭐는 안 낸다고? 상속과 취득시효는 뭐예요? 안 낸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나왔다고? 3번 나왔다. 3번. 그죠? 3번 나왔으니까 자, 이해만 하고 가자. 그다음 그 대리권한 증명서에서 볼 사항이 뭐냐면 맨 아래 뭐예요? 법인 아닌 사전자는 나오죠? 그래요. 법인 아닌 사전자는 누구 명의로? 그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만 하는 거니까 대주로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대리증명서이 진짜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그 사원청의 계류서 있죠? 앞에 정관과 귀약 동그라미 정관귀약. 세 번째 뭐라고? 사원청의 계류서.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그게 바로 종중일 때는 종중청의 계류서라고 얘기해요. 누굴 때만 낸다고? 의무자일 때만 내요. 인감유명이나 등기필증이라든가 그 종중 사원청의 계류서는 누굴 때만 낸다고? 의무자일 때만 낸다. 그래서 시험 문제 25회 때인가 3년 전에 권리자가 낸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왜? 초민재산을 뭐 하는 거니까. 처분이라고 하는 건 파는 거죠. 파는 것은 권리자가 파는 거예요. 의무자가 파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가 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비법인 얘기 나왔을 때 비법인 얘기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예요? 두 가지. 명의라고 하면 어디 붙어야 된다고? 그 종중 명의로
비법인 명의라고 붙고 대표자와 관리자 앞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옆에 붙으면. 그 내용하고 자 항상 의무자일 때 뭐예요? 의무자일 때는 뭐 내라고? 사원 총회. 다른 말로 뭐라고? 종중 총회 뭐예요? 예, 결의서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정관과 규약. 그럼 옛날에 한번 자 10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 뭐라고? 자 비법인에 관한 문제인데 정관과 규약이 없을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관과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거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관과 규약이 뭐예요? 안 내면 안 돼요. 그 정관 규약 꼭 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침묵회 하죠? 그게 침묵회가 비법이잖아. 그 침묵회 하게 되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정관 작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써요. 1조 써갖고 뭐예요? 뭐예요? 이 단체는 이 단체의 목적을 해서 지구의 평화와 마을의 안녕과 뭐예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 자격 요건 그래서 뭐예요?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뭐 이렇게 쓰죠? 근데 D가 중요해. D가.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거의 한 30조 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 사망하시면 쌀 10가마니. 어머니 사망하면 뭐예요? 쌀 7가마니. 그거 꼭 써놔야 돼. 그거 만약에 안 썼다고 정관 안 내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 1년마다 한 번씩 침묵회 하죠? 그 술 한 잔 딱 먹으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 이제. 막 상 뒤엎으면서 왜 니네 아버지 들어갈 때는 왜 10가마니 주고 우리 아버지는 왜 7가마니 줬냐고. 그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침묵회 하려면 뭘 작성해야 된다고? 정관 꼭 작성해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자, 이해되시고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거기 7번에 뭐예요? 주소증명서면 나왔죠?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성이 이러는데 자, 일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누구하고 자, 의무자 증명서면하고 뭐예요? 권리자가 내는 서면에서 이 구별을 두 가지 해두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누가 내는 거?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고 누가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내는 서면 세 가지 뭐라고? 등기필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인감증명. 인감증명. 그 다음에 아까 종중총회 사원총회 있죠? 사원총회 결색입니다. 권리자가 내는 서면 뭐예요? 주소증명서면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번호, 증명서면이 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권리자가 낸다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주소증명서면은 권리자가 내는데 예외가 하나 있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연기를 등기할 때. 공동이라면 누구도 내고 누구도 내라고. 등기 의무자도 제출해야 되고 누구도 내라고. 등기 권리자도 내라 이렇게 해서 의무자도 낸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왜냐면 자, 이 건물의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은 당연히 건물이니까 몇 월달에 받는데 이거 7월달에 받죠? 몇 월달에 받는다고? 재산세 7월달에 받죠? 기준은 6월이에요. 6월 전에 매도인이 팔았으면 자, 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 내죠? 그래서 매도인이 내니까 의무자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 주소증명서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세금 때문에 그래. 세금. 뭘 주기 위해서? 세금? 고지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주소증명서면은 명의가 올라가는, 이렇게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존이전 설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이름을 써야 되고, 이름 밑에 뭐예요? 뭐가 필요하고, 번호가 필요하고, 그 번호 밑에 뭐가 필요하니까, 주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 등기할 때는 이 권리자가 될 때는 낸다. 그 얘기 지금.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주소증명서면은 뭐만 권리자가 내는데 예외가 있다.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누구 내라고? 의무자 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썼으니까 뭐하고 이거 이렇게 자, 이전 등기을 여기 뭐예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뭐예요? 설정 등기하죠? 그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주소증명서 내야 안 내요? 이 설정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지상권 얘기는 안 했지만 명의가 올라오면 다 뭘 내야 돼요. 등기부상에 올라가면. 주소증명서 내라니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내야 안 내? 낸다니까. 이렇게 명의가 올라오면 다 내는 거라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자니까. 자, 등록번호는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보기나 하고 가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34페이지에 자, 8번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등록번호 교육기간 나왔죠? 그래서 10회 때 한번 나오고 전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뀌면서 25회 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라고. 답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이 바뀐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이게 다 나왔어요. 답이 뭐였냐면, 하여튼 뭐예요. 거기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은 뭐예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소장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데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하지 않은 외국 법인 나오죠? 그 니네 나라에서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라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사무소 등기를 안 하니까 비법인을 취급하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파주시청 가서 부여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는 생뚱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10회 때는 뭐예요? 답이 지방법원장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는 누구라고? 지방법원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요. 등기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니까 좀 생뚱맞으니까 그거는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이해해 두자. 자, 두 가지만 이해해 두시고, 아까 탈북연합 누구한테 부여받는다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법무사 같은 문제는 나와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대장 첨부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에는 저기 할 때 보강할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5페이지 거기 도면 나오죠? 도면을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등기소에 도면 낸다 그러면 내가 남의 땅 뭐예요? 남의 건물에 뭐라고? 전부의 일부의 용의문과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무슨 토지 위에 건물을 뭐예요? 하나의 필지에 다수 필지의 건물이 여러 개라면 도면 내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뭐예요? 남의 땅, 남의 건물에 전부의 일부의 용의문을 할 때 도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